안녕하십니까. 국민문화신문 대표 유석연입니다. 오늘 2부 정책 발표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추첨에 의하여 순서를 정했습니다. 우리 네 분 후보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지휘자 네 분 소개하고, 그리고 오늘 취지에 대한 설명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공기 후보님 인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유영옥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김상국 후보님. 자유한국당 정찬민 후보님.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 백공기 후보님의 지리자로 김경진 지리자님. 네, 지리자에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민주평화당 유영옥 후보님의 지리자로 조복희 지리자님. 바른미래당 김상국 후보님 지리자로 신동권 지리자님. 자유한국당 정찬민 후보님 지리자로 이철수 지리자님. 후보자님들 순서와 지리자 순서는 모두 다 추첨에 의해서 준비되어졌습니다. 공정하게 준비했습니다. 취재의 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문화신문 유석연 대표입니다. 영인시장 예비후보 정책 발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늘 달콤한 공약으로 시민들의 표를 낚았다가 당선된 후에는 나 몰라라 한 정치인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정치인들을 둔 시민은 늘 불행합니다. 가슴으로 생각하고 만든 정책은 후보의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영인시장 예비후보자 네 분을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하면서 예비후보자들의 생각과 정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반기독교적인 동성애 관련 법안의 입법 추진은 기독교에 대한 역차별과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성애는 건강하지 못한 성문화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심어주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 발표에는 크게 몇 가지의 질의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만약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면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네 분의 예비 후보자분들의 찬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는 20만 용인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문화예술관 건립 조성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용인시에는 현재 지역에 850여 교회, 그 다음에 24만 성도, 기독교에 관련 중고대학교가 8개 개교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등이 용인 지역 내에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활용할 문화, 예술 공간이 전무한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네 분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영인시장 예비후보 정책 발표로 인해 영인 시민과 20만 영인시 기독교인들에게 건전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듣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추첨에 의해 순번을 정한 대로 각 당별로 5분씩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지나면 여기 벨이 울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멈추시는 걸로 하고 만약에 계속 하시면 아마 그 마이크가 줄어지고 계속 또 하시면 다음 그 발언하실 때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백공기 후보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제대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백공기 후보입니다.
오늘 먼저 이런 기회를 갖게 해주신 우리 이동균 목사님, 그리고 종연합회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이렇게 눈을 한번 마주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한반도가 이제 평화 모드로 지금 가고 있죠. 네. 정말 기쁜 일입니다. 한 사람이 바꿈으로써 1년 전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았던 그런 분위기를 해소하고 이제 정말 평화 모드가 조성이 되고, 야, 우리도 통일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요즘 꿈을 꾸게 합니다. 이거야말로 한 사람의 바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열심히 증명해 주었다고 봅니다. 우리 용인, 사실 우리 정찬민 시장님 고생하시고 많이 하셨죠. 우리가 정찬민 시장께서 잘하신 내용은 앞으로 계속 개성 발전시키고, 또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혁신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몇 가지 우리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선 양개발에 대한 문제. 우리 수지기흥 쪽에 가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해요. 또 우리 저희 쪽에 보면 도로변에 전부 다 온통 산이 까져 있어요. 남개발의 문제, 또 일자리의 부족 문제. 우리 한 통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46만의 근로자 중에서 11만 정도가 서울, 평택, 수원 이쪽으로 나가서 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과가 끝나면 회식도 밖에서 하고, 여기서는 잠만 자는 베드타운의 전형적인 모습을 일부 보이고 있다 하는 점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통지원 문제,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개발도시로 가지 않고 최초부터 지어놓고 도로를 내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난제들이 어찌 보면 총체적으로 우리도 지금 위기에 갈 수 있겠다. 지금 아파트는 지었는데 분양이 다 안 되고 난리죠. 또 집값은 다 지금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위기로 우리가 느끼고, 우리 지도자들이 그걸 잡아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히 공직 생활을 한 40년 한 사람이고, 또 국회에도 있어봤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있는 것은 안정되게 잘 유지하면서 우리가 시스템이나 제도적으로 꼭 혁신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가감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용인을 위해서 뼈를 묻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5대 중점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카메라 잡히나요? 네. 예, 우선요, 막힘없는 명품 교통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격자형 도시철도를 기반 조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종적으로 철도가 도시철도가 되어 있는 것은 2개가 현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GTX가 확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도건선이 이제 논란 끝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으로 이제 초인 쪽에 보면 수서에서 에버랜드까지 연결되는 그 라인이 기본 계획은 장기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분당선을 연장해서 우리 용인을 더 남쪽으로 끌고 가서 그 다음에 평택 안성까지 연결하는 문제. 그래서 종쪽으로 연결되는 철도가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종쪽으로만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 쪽으로 하는 연결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더 보완할 것이고요. 올해 얘기 못하겠네요. 장사를 좀 많이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 주권도시 부러워하는 교육특별도시. 그래서 교육 예산을 5%까지 확보하겠습니다. 이 세 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약집에 나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첨단 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미래형 경제 자족도시, 역세권, 또 IC를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첨단 산업도시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틈없는 공공안전망이 구축된 복지도시 문제, 어린이 재활병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인건비 및 시간의 수당 지원 문제 등 우리 육아에 관련된 것들을 대폭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환경 생태도시, 정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걸 개발해야죠. 개발 안 한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개발하는데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그야말로 사람이 먼저다 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용인 만들 수 있죠? 네. 제가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조금 연장해서 연장한 시간은 이따가 나중에 시간 드릴 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유영욱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기호 4번 유영욱 후보입니다. 시간도 얼마 안 주셨고 해서 제가 한 1분 정도로 해서 인사말 준비를 했습니다. 요걸 보고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용인시장 후보 기호 4번 유영욱입니다. 저는 이번 근본 용인시장 선거에 용인시의 부패 척결을 목적으로 용인시장 출마를 결행하였습니다. 전직 민선시장 5분이 사법 처리를 받는 오명을 가진 우리 용인시를 부패도시의 그 오명을 씻어내고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민생도시 용인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10여 년간 용인도시공사에 근무하면서 왜 부패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서 부패가 일어났는지를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한 번 파면당하고 한 번 해임당했습니다. 다시 재판에서 다 이겼습니다. 부패 없는 그 도시 용인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겠습니다. 부패 척결 없이는 민생도시 용인이 새롭게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패 척결을 위해서 젊음이 있는 저 유영욱을 기억해 주시고 밀어주십시오. 인사말은 이걸로 가능하고요. 5대 선거 공약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선거 공약도 제가 왜 나왔는지 그 결국돼서 VD 부패 척결을 위한 시정혁신 TF 감사단을 대규모로 만들어서 창단시켜서 철저한 시정 감사를 통해서 시정 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조치, 시민을 위한 행정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시의 업무 그 이행 방법으로 시의 업무 강화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가 전문인 포함된 시정혁신 감사단을 만들어서요. 산하기관 감사라든가 용인시 자체 감사를 통해서 부정부패 통해 가지고 나타난 모든 비리적인 손실은 단호한 법적 조치를 통해서 피해를 입힌 자로부터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업 유통단지 허가를 제한하겠습니다. 용인시의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기업이 더 이상 모노바식으로 발전되는 거, 확장되는 거, 용인시 모두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의 소규모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아주 강하게 제한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용인시 종합운동장을 테마체육공원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는 전문 체육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취업제도가 되겠고요. 청소년들도
거기 많이 참여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수립을 바로 신 즉시 진행하고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스쿼시장, 골프 연습장, 태권도장, 복싱장, 스포츠 댄스장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구 밀집 주택가, 인구 밀집 상가의 주차난 해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파악을 빨리 해서 공용 주차장 확보라든가 아니면 공용 주차 타워를 건립하고 주민들이 직접 경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용인 청년 일자리 늘리기 센터를 창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알바까지도 동원해서 이 안에서 용인 청년들이 취업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급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시 또 물어볼 때 다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김상국 후보님. 네. 네, 바른미래당의 김상국입니다. 기호는 343번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수 김상국과 이름이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말씀 하나 드리죠. 지금 우리가 4명의 후보가 열심히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평상시로 돌아와서 우리가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도 5대 공약은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라고 하기 때문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윤호근 목사님께서 너무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가 발전하는 데는 지도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역량을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105만의 도시입니다. 100만이 넘었고 11번째 광역도시입니다. 그래서 제 5대 공약은 사실 앞으로 볼 기회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저는 국가급 단위의 그 행정 경험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3명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래서 주로 행정과 경제 쪽에 대해서 거의 18년 정도를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둘째로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이었습니다. 시장 구조조정분과였는데 거기서 제가 감옥에 안 갔죠. 그 말은 제가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깨끗하다는 얘기일까요?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공정거래위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외교통상부 자문위원이었을 때는 FTA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FTA 체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남미를 2회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고위직들 그리고 대학교 총장들 모아놓고 왜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특히 한국과 일본이 아니라 한국과 왜 FTA를 체결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제가 10여 차례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예산심의위원회를 6년간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보통 예산심의를 하는데 2년 내지 3년을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예산심의위원이 많지만은 저는 6년간 황우석 교수와 함께 6년간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돈을 끌어오는데 어떻게 하면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절대 주지 않습니다. 예산을 가져오려면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해야만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 일을 6년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외국으로부터 또 그리고 국가로부터 가져오겠습니다. 사실 IMF 부총재의 주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인민은행 은행장입니다. 그런 사람과 저는 아주 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끌어오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전 선거에 제가 이사회를 거친 3,300억 투자 계획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 있죠. 아마 이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시진핑이가 외국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약간 금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전화를 제가 해봤더니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경제기획원에서
그리고 지금은 재정기획부가 됐죠. 재정기획부에서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재정기획부 업적평가위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일도 했지만은 지금 현재는 재정기획부가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5명 위원 중에서 제가 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중소기업청에서 품질관리위원회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좀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균관의 전교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인성을 가르치는 것을 제가 아주 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도유사십니다. 그리고 저는 로타리 회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정의할 때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그러나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않을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쓰는 시장이 아니라 당연히 예산을 써야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우리가 지금 예산이다 2조 2천억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러나 2조 2천억 중에서 임금 빼고 그 다음에 계속비 빼면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한 40%, 30 내지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30초 나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을 가지고 용인을 더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돈을 끌어와서 용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어때요? 두둑하게 해주는, 그래서 경제 발전을 시켜도 그 돈이 에버랜드나 민속촌에서 사람들이 돈을 쓰면 우리 용인과 용인 시민의 호주머니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는 그게 아니라 용인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그러한 경제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상국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정찬민 의원님 자,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민입니다. 여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윤옥이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이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일하게 4명의 후보 중에서 용인에서 태어나서 계속 용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4년을 거의 이제 채웠는데요. 바로 엊그저께가 취임을 한 것 같은데 벌써 임기가 다 돼갔습니다. 그러나 뭐 언론에도 일부 나왔지만 365일 거의가 아니라 하루도 뭐 추석 때 또 설날도 출근할 정도로 용인시를 떠난 적이 없고요. 계속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용인에 그동안 10년 동안은 거의 주인 없는 보는 게 임자, 돈도 버는 게 임자, 또 자기가 편하게 누리려면 한없이 누릴 수 있는 게 시장이고, 정말 일을 하려면 정말 뼈가 부러져라 일을 해도 끝이 없는 게 바로 용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많은 이 주인 없는 용인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공회전만 거듭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 유일하게 용인시만 재선이 없습니다. 아주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아까 전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이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나타나니까 다 단명하고 말았죠. 그래서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이제 실뿌리가 내려서 이제 파란 싹이 난다고 할까? 이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다시 시장이 바뀌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과제가 있거든요. 또 시민들하고 한 약속이 있어요. 다 반 이상은 뒤집어 엎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2년, 3년 동안에 또 공회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시간이 금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요. 보세요. 우리 용인시가 군에서 시로 넘을 때 전국에서 가장 재정자료가 좋았던 게 바로 용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할 때 226개 자치단체면 226등이에요. 이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뇌사 상태에 있는 용인시였습니다. 하루에 이자가 1억 700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자는 쉬는 날도 없잖아요. 네? 명절도 없고 추석도 없습니다. 이런데 계속 영업도 되다 보니까 1년에 3, 400억씩 그냥 공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중단하고 우선 이자만 갚아보지 말자.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들에 직결되는 아이들과 생활, 학교와도 관련되는 것, 그것까지 악랄하게 끄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반 만에 빚
8,200억을 갚고 그때부터 지금 채무제로를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1억 700세대 나가던 것이 지금은 10원짜리 하나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 그렇고요. 또 하나 우리 용인시가 굉장히 크잖아요. 무려 이 큰 도시에 서울 면적하고 비슷한 도시에 산업단지가 단 하나도 없어요.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 왜 목에 힘을 좀 다니고 굉장히 도지사도 아주 당당하고 그런 스캔들이 있으면서도 멋지게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떳떳하게 시장을 한 겁니다. 재력이 튼튼하고 판교 테크노빌리에서 2~3천억 원의 세수익이 됩니다. 그 자그마한 데서 이럴 정도로 그 산업단지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죠. 용인시에는 그 큰 마을 지역에서도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산업단지가. 그래서 제가 바로 27개를 유치해서 이 중에 12개가 착공을 했고 2개는 가동이 되고 있고 조금만 2~3년만 더 기다려도 이 전체가 가동이 됩니다. 이런 템포, 이런 스케줄은 계속 나갈 것이고 제가 아마 전국 자치단체에서 저희 외국에 제일 많이 나가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러 기업을 유치하는데 아주 앞장섰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제가 지난 9월달에 100만 선언을 했지만 100만 돌파 선언했지만 저는 기쁨보다도 내적으로 너무 슬펐어요. 안을 들여다보면 엉망이에요. 저 시골에 있는 군 단위 수준도 안 됩니다. 문화예술 수준이. 여기 서인구에 있는 공영버스 터미널 보세요. 30초 남았어요. 저 완도 같은 데 가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시에는 반드시 재선이 필요하고 재선을 하는 사람은 이 전체 시민의 3년 이상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재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보정 신도시를 경제 신도시를 추천을 합니다. 보정동, 마북동 이 일대가 100만 평입니다. 성남에 있는 판교 TV보다 5배가 큽니다. 이런 데서도 7천억 원 이상의 세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저는 아주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후보님의 정책 발표 다 마쳤습니다. 이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첫 번째 김경진 지리자님, 그다음 두 번째 조복기 지리자님, 세 번째 신동건 지리자님, 네 번째 이철수 지리자님인데 지리자님들이 순서대로 질의를 하실 텐데 김경진 지리자님, 더불어민주당 백풍기 후보님께 1분 동안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리자 김경진입니다. 지리자 김경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백군기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백군기 후보자님은 그전에 제가 한번 뵀을 때 오늘 또 뵀을 때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헤어스타일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이 더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를 특별 명품 교육 도시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5%의 재정을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보할 것이며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므로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이 혼돈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의 답변은 한 후보님께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정책을 발표한 내용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지금 뭐 교육 예산이 지금 3% 후반대가 지금 편성이 되어서 있는데요. 그것을 5%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가 나머지 우리 용인의 예산이 2조를 넘는 그런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대는 저희들이 충분히 저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걸 여기서 2분 안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이 교육 중에서 중요한 거, 우리 정상민 시장께서 참 잘하셨어요. 우선 무상교복에 대한 부분을 참 잘하셨는데, 그런 잘하신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승해서 전 학년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실은 우리 무상급식이 어찌 보면 우리 당의 브랜드였는데, 우리 교복이 나온 뒤로 그 약간 조금 주춤했어요. 그래서 이 무상급식에 대한 고등학교까지의 학대 문제, 이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지금 우리 용인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정받는 것을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학교에 좋은 데 보내려고 하는 게 소망 아니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사실은 좋은 데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맞춤형 교육 지원단을 꾸려서 그야말로 배감이나 남사나 이런 데는 부모님들도 잘 모르시고 또 학생들도 그거에 대한 적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원단이 가서 부모님들과 학생들을 가이드해서 그분들이 중1부터 준비한다면 충분히 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이 하는 거하고 시가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평화당 유영옥 후보님께 조복희 지휘자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유영욱 예비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서 질의를 추첨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유 후보장님은 얼굴을 저는 처음 뵀어요. 말씀하시는 데 들으니까 국회 척기를 위해서 출마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 정치 용사 같아서 좀 숨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부드럽게 앞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선거 고대 공약을 말씀하시다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 시간은 여기에 짧게 하고 후보장님이 5대 선거 공약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시간 갖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자님께는 지휘자님이 시간을 조금 더 드렸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합쳐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비리 척결 문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게 되면요, 민간으로 영역이 그대로 파급이 내려가가지고요, 절대 깨끗해진 명품 도시 만들 수 없고 명품 교육도 할 수 없습니다. 시의원들의 그 역할이 시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시스템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굉장히 들으시기에 섬찟하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구속되고 감옥에 가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 있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더 섬찟한 거죠. 그게 다 용인 시민들한테 파급이 된 겁니다. 피해를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여기서 홈칫하더라도 그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부패를 저질 수 있지 않는 깨끗한 시장을 뽑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하나만 먼저 공약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밀집 주택가의 그 공영주차장 설치 이런 부분을 약간 그게 민생 부분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2조, 3조 된 그 예산 가지고 진행하는 거는 시장님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현명한 공무원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계획 짜면요, 공영 개발 다 할 수 있어요. 개발 계획도 다 짤 수 있습니다. 그런 공약이 문제가 아니고 민생 안에
여지껏 잘못됐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게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다.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안 돼가지고 불나면은 전체 도시가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봤지 않습니까? 인구 밀집된 곳에 2차선 도로 있는 곳에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차를 쭈르륵 세워놓습니다. 학생들이 거길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경우 굉장히 많죠. 학부형들이 나와서 교통 관리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도 죄송스럽게 빌라에 살고 있어서요. 도로가 없어가지고 이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도로 가야 되는 정차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에 전화 옵니다. 차 좀 치워주십시오 하고 전화 옵니다. 제가 몇 번 경험하고요. 아, 안 되겠다.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공영 주차장입니다. 그건 먼저 확보하고요. 주차할 곳이 공간이 좀 좁다 하면 공영 주차 타워 해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바른미래당 김상국 후보님께 신동권 질의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권입니다. 내부 후보님들 어제도 한 번쯤은 다 뵌 분인데 우리 세 번째 후보님만 처음 됐습니다. 아마 신동근 선생님께서 과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자리를 앉으신 분들이 초점에 묘하게 앉았습니다. 짝을 지어서 앉은 것 같은 분들로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위원들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이 잘못되면 상근위원이 아니면 아내들을 고생시키는 위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상근위원으로 계셨는지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이 많으시고 그래서 외자 도입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채 도입도 있고 또 투자 도입도 있고 또 무상 도입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도입을 해갖고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용의를 디자인하는 데 쓰시겠는지 그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좋은 질문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를 처음 봤다니까 좀 의외이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네요. 그죠? 용인에 오래 사셨어요? 아, 예, 됐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저도 28년 살았습니다. 예. 어떤 그 상근위원이냐 아니면 상근위원도 있고요. 일반 위원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위원이라는 것이 한두 개 위원을 할 때는 방금 우리 신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서에서 여러 위원을 한다는 얘기는 그건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누구보다도 먼저 그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본질에 적절한 대접을 할 수 있을 때 한해서 각각의 부처에서 그 위원을 하는 것이지 그냥 불려가서 위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안 하게 생겼잖아요. 생긴 것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경험 그 외채 얘기를 했는데요. 외채는 말씀하신 대로 부채와 빚과 무상 부채가 무상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5번째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달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거죠. 그건 4천억이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6위입니다. 이런 나라에 무상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그건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채로 가져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까 그 5분이 그렇게 됐다 했는데 그 본바디아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건 가져오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요.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거라면 투자입니다. 근데 용인이 저는 사실 용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보물 용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려면 돈 있는 데 가까워야 하잖아요. 서울이 우리나라 경제의 40%를 차지합니다. 제2의 도시입니다. 둘째, 우리 용인을 통과하지 않는 고속도로가 뭐가 있습니까? 셋째, 우리 용인이 100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치중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서울 사람들이 옛날엔 서울이었습니다. 그것이 분당까지 늘어났습니다. 그게 용인까지 왔습니다. 즉 우리 용인은 땅 넓고 사람 있고 교통 편리하고 돈 많은 것과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윤옥은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잠재적인 능력을 어떻게 끌어안고 그것을 발전시켜야만 하는가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인이 아직도 정찬민 시장님 말씀대로 주인 없는 도시가 되고 지금 이런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용인에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 한도로 키워서 우리 용인이 아니라 빚 많은 용인이 아니라 난개발 용인이 아니라 보물 용인으로 만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부산, 춘천, 강릉, 전라남도, 장성 발전 계획을 세워줬던 사람입니다. 저는 용인의 발전 계획을 새로 세우는 것이 그렇게 크게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예, 춘천에 가면은 여러분들 다 어때요? 거기 재래시장, 전통시장 좋죠? 그게 바로 제 작품입니다. 저는 일을 하면 합니다. 왜? 경험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많은 걸 봤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정찬민 후보님께 이철수 지리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용인에 왔을 때는 인구가 15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형성하는 대형 도시가 되었고 또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과 행정을 맡으신 분들의 피나는 노고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용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구가 많아지고 발전하게 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알고 싶고요. 현재 시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용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용인이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말 중요한 정책, 아까 뭐 4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산업단지 개발, 문화예술 수준 올리고 공영터미널 만들고 보정시도시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평범한 것인데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용인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큰 도시로 발전하면 뭐니 해도 서울과 인접하다는 또 사탕 8달에 그 도로가 갖춰져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전원 특지 이런 것들이 가까운 거리에서도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다는 점, 또 에버랜드 라미소이나 30개에 이르는 골프장 등등 이런 것들이 아마 유입의 근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문제점 해결책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덩치는 아주 굉장히 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허한 곳이 많습니다. 이렇다 할 공원도 하나 없어요. 또 전체적인 그 수준이 다 제자리에 버리는 걸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때도 그랬어요. 저희 때도 공부 좀 한다면 수원으로 나가고 서울로 빠져나가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여기 용인에도 외국고등학교, 뭐 수직고등학교 등등의 명문고등학교가 있어서 대래 역현상이 벌어졌지만 우수한 인재들은 거의 다 한 90% 정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이 현상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굉장히 하나 둘 쌓이는데 그다 아까 말씀드렸던 10여 년 동안 이렇게 공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착되지 않은 이런 도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 지금 당장 필요한 와닿는 사업이 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단 아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합니다. 또 우리 당장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여기가 기업도시가 되고 서울로 위로 빠져나가는 것이 이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코스트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벨이 있는데 200명을 뽑았어요. 근데 그 코스트코 사장이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제가 거기서 중간 빼고요. 조건을 못 띄우냐면 너희들이 회사가 완공이 되면 여기 사람을 써라. 200명을 뽑겠대. 그래서 200명을 다 뽑아라. 그리고 사인을 했어. 오케이 했더니 역시 미국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더라고. 190명을 용인 사람 썼어. 10명 왜 안 쓰냐면 기성 특수직이라 용인에 그런 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우리 그 현대 그 마법동 현대영수 같은 경우도 예전 스카이들만 갔어요. 근데 우리 용인에서 송담대나 이런 데 나온 죄송합니다. 뭐 특정 학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우리 애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 초봉이 4, 5천만씩 돼요. 이렇게 우수한 그 일자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시급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명문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아이들 나가서 당장 취업할 자리가 없어요. 제가 15만 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8만 개를 계획하고 100%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각 당 후보님들의 정책 발표 및 지휘자의 질의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국민문화신문에서 드린 사전 질의에 대한 각 당 후보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각 당 후보님들은 나눠드린 이 사전 질의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보시겠습니다. 네, 사전 질의서 다 보시고요. 이 사전 질의서에 답이 없는 분들은 기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서 동성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네 당에 동일하게 드렸고 네 분 후보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만약 동성애 관련 입법이 용인시에서 추진된다면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첫 번째 찬성은 동성애를 허락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대, 동성애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동성애 관련 입법이 용인시에서 추진된다면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찬성. 이 말은 나는 동성애를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찬성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반대한다. 이거는 동성애 입법이 용인시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찬성 반대를 표시해 주시고요. 용인 지역 내 기독교 문화예술관 건립 추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취지문에서 다시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후보에 1분씩, 2분씩 시간을 들여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리고 나가실 때 거기 사인하셨던 거는 그 자리에다 그대로 놓으시면 저희 신문사와 용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공동으로 보관 4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봉기 후보님부터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성애법 입법 반대합니다. 이것은 우선 종교적 관점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 분명히 구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반대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밑바닥에 흐르는 얘기도 있는데,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다수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던데, 당론으로 결정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럼 탈당하겠습니다.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 관점은 그렇고요. 사실은 제가 안보 전문가 아닙니까? 군대 내에서 그 동성애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교적 관점, 안보적 관점에서 볼 때 절대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100% 안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회관에 대한 문제는 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시민단체와 타 시민단체와 균형된 그런 가운데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땅을 사서 세관을 짓는 문제, 이것은 아마 조금은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조금 더 싸게 해주는 소위 말하는 협의단가 이걸 책정해서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법인이 설치되고 구체화되면 그때 가서 이건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민주평화당 유영옥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당 유영옥 후보입니다. 제가 이 후보님 네 분 중에서 50대가 저 하나입니다. 다른 후보님들 다 60대시고 다 선배셔서 저한테 혹시 뭐 다른 답을 기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해봤는데 그 제 양심이 허락되는 건가? 내가 이거 진실로 얘기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오면서까지도 고민했습니다. 사실. 근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지금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이제 동성 허용하는 국가가 됐고요. 약 424개 세계 국가 중에 440개 아니죠. 242개 국가 중에서 약간 24개국 정도가 지금 동성 결혼 허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흐름이라든가 또 제가 받아왔던 교육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부분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제 위치에서 아들과 어제 새벽 3시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고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다 온 아이라 좀 많이 개방돼 있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소수 인권들을 혹시 내가 짓밟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해보고 했는데 제 마음이 그 부정적인 의견에 있다는 걸 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모두 사랑하라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성적 그 결정이 좀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으로 뭐 모욕하거나 혐오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비난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분 성격 결정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부분을 볼 때는 저는 아직 제가 제 양심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했습니다. 예, 세 번째로 바른미래당 김상국 후보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먼저 얘기할게요. 그건 반대죠,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근데 구약에 명백하게 쓰여 있습니다. 수간하지 말아라. 그죠? 타인의 아내 탐내지 말아라.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요. 근데 뭐 더 얘기할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신 하나를 얘기하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라. 그런데 앞에 제가 붙이고 싶어요. 올바른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길게 제가 대답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예술원 거래 추진에 대한 의견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국가의 법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데 국가가 공공의 돈과 토지를 이용해서 어느 특정 종교를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회원 만들어서 같이 쓸 수 있게 하면 되죠. 어느 한 종교만 쓰지 않게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소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두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후보님 발표하기 전에 잠시 동안 혹시 방청객분들께서 그 질의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으면 한 분만 이렇게 방청객 질의를 받아도 되는지 네 분 후보님 혹시 허락하신다면 네 분 괜찮겠습니까? 말씀하죠. 네, 후보님 정책 발표를 마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혹시 방청객 분들께서 그걸 원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한 분에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원, 명승 임원 목사님들
다니시면서 좀 걷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정창민 후보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특히 저는 고등학교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누나의 만류로 접고 기독교 미션 스쿨을 갈 정도로 그 집안에서 특히 철저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따라서 이거 동성애라는 것은요, 제가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나 등등 몇 군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한다, 하면 안 된다, 이건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소수인들이 이렇게 방탕하고 또 에이즈라는 이런 안타까운 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잘하고 계시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배려나 또 인도 또 등등의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말로만 될 것이 아니라 직접 예산도 집행하고 연구소를 지은다든가 운영한다든가 등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 관련 기독교인들이 활용할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표를 사기 위해서는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이 법적으로 그렇고 그 여론도 그렇고 또 타 종교도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제가 잘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한번 지혜를 모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조례도 제정하고 또 건의도 하고 등등 아까 우리 김상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토지를 기부하고 아니면 반반씩 내서 한다든가 그런 등의 방법이 있죠. 또 저희들이 시가 요청하면은 그런 기부자들 요즘에 기여제라는 것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00평이면은 3,000평의 시설 짓고 나머지에 자기들이 그 이익금을 가지고 시나 특정 단체에다가 이렇게 기부하는 경우 있어요. 제가 만약 기회가 되면은 일부 건설업자나 크게 아파트 짓는 규모가 있는 데에서는 그분들을 설득해서 우리 기독교 우리에서 이런 걸 요청하니 가능한 도와줄 수 있겠냐. 이 법이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할 용의는 있고요. 하여튼 제가 원래 수단이 좋으니까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분의 정확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똑같은 답변이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을 13분 정도를 앞당겨 주셔서 저희가 마지막 한 번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혹시 지금 질의서를 쓰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혹시 여기 방청객 가운데 질의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지금 쓰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 것 같아요. 네 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가지 질문만 하시고 네 분이 똑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의가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후보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분, 두 분, 또 다른 분 없습니까? 네, 그러면 두 분 중에 두 분은 질의서를 써서 저에게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이면 제가 마이크를 드렸을 텐데 두 분이라 마이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분만 하겠습니다. 저 두 분 질의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오시면 한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는 시간이면 두 분 다 할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이 조금 시간이 됐죠. 그러면 작성한 혹시 다른 분들은 없습니까? 네, 없는 것으로 하시고 네. 너무 힘드시죠? 한 1분만 숨 좀 쉬시고 그리고 질의서 오면 바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질의서가 네. 네, 장문을 쓰시고 계십니다. 네, 두 분의 질의서 가운데 한 분 드시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좀 여러 분들이 토의하고 또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예, 뒤에 기다리시니까 바로 한 분 네, 공정하기 위해서 사회자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 오늘 두 분이 발표를 올리셨는데 한 분 것만 채택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한 분도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 후보에게 마지막으로 1분 30초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씩 네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만일 후보님께서 1조 원을 마음대로 정책자금으로 쓰게 된다면 첫 번째 사업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만일 후보님께서 1조 원을 마음대로 정책자금으로 쓰게 된다면 첫 번째 사업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네, 1분 30초씩 네, 먼저 민주당부터 하겠습니다. 예, 오늘 번호를 1번 선택해가지고 다른 데 토론회 가면 처음에 답변할 때 이렇게 돌아가면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오늘은 시정 유관인 걸로 돌아가네요. 저는 단연코 교육에 투자하겠습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투자해도 그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미래를 담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교육에 투자해서 우리 그야말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이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강국이 되는 것을 저는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짜투리가 남는다면 우리 용인의 경우에 사실은 이 교통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통 문제 특히 마북 저쪽 구성 이런 데 가보면 아침 출퇴근할 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그 짜투리를 가지고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상습적으로 이렇게 정체되는 구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지하차도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정체에 대한 것들은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대학 부지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상당히 우리가 고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짜투리가 있다면 교통에 또 투자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유영욱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1조가 들어오면 쓰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80 정도 되시면 이제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모실 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건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녀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해서 노인 요양원, 발음이 안 되네. 노인 요양원 시립으로 해서 좀 크게 줘서 시설 좋게 해서 자녀들이 걱정 안 하고 모실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고요. 우리 백군기 의원님 후보님처럼 좀 짜투리가 좀 남는다고 했을 때 그 요양원의 선생님들 교육비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애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쪽에 비용을 좀 투자하고요. 또 짜투리가 좀 남는다면
시 예산을 제어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구 밀집 지역의 주차 타워 건립을 시급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국 후보님. 예,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사람들하고 많이 다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복지 때문에 다퉜거든요. 그때 생산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거냐 아니면 그걸 줘서 돈을 더 벌 수 있게 하는 거냐. 그래서 저는 생산적 복지를 대단히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우선 1조 원이 들은다면 첫째, 기분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부터 그럼 얘기를 해야겠네요. 두 번째는 저는 그 아까 그 생산적 얘기한 것처럼 우리 용인에 여러 가지 난개발 문제도 있고 집 문제도 있고 보육원 문제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꾸 더 들어가면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1조 원을 쓰는 게 아니라 1조 원을 상담 개발 등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일단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짜투리가 남는다면 저는 아까 그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뭐 정견 발표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특수교육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은 보편적 교육이 합니다. 우리 일반 아이들이 가는 공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 돼야 부모님들의 과외비도 안 들고 뭐도 안 들지 그 특수교육 해봐야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영어학교 얼마나 지금 웃기는 예산 그 잡아먹는 처가 됐어요. 교육은 보편적 교육이 하고 저는 공교육을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돈이 남는다면 우리 지금 여성 근로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아기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아기 맡기는데 한 70만 원 듭니다. 큰 돈이잖아요. 70만 원이라면. 저는 유아원, 즉 쉽게 얘기해서 국공유아원을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그 돈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저도 제일 싫은 것이 왜 주차 티켓을 띄고 그다는 시에 잡수입으로 잤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 주차장을 건립해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차는 늘어나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어때요? 그 불법 주차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만약 이런 데 짜투리 돈이 남다면 저는 주차장을 여기 저기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정치자. 저는 1조 원이 생긴다면은 그 동백 신도시, 동백지구에서 구성 GTX역이 내후년에 개통이 되거든요. 그가 연결되는 전철을 놓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체육공원에 우리 국제 어린이 박물관이 있거든요. 도서관이 있거든요. 국제 어린이 도서관에 그 아이들을 위한 그 각종 아주 세계적인 이 시설이거든요. 규모도 세계 규모입니다. 이렇게 크게 무려 3,200억을 투입한 체육관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우리 용인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아주 장소를 세계에서 정말 으뜸가는 장소나 시설을 만들겠고요. 우리 얼마 전에 LH에서 저희들한테 공시를 100개를 줬어요. 주례부 상가에. 청년 실업, 청년 창업, 또 아이들 코딩 교육, 제4차 혁명과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딱 보니까 9,9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렇게 해서 100억은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을 좀 줄여주셔서 아주 아름다운 시간들을 잘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타이트한 관계로 용기총 임원 목사님들 인사도 한번 못 했는데 우리 용기총 임원 목사님들 일어서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임원 목사님들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네, 인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신문사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네 분 후보님 일어서셔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님들 네 분 일어서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는 마시려고 하는데 우리 용기총 임원 목사님들께서
네 분에게 정말 듣고 싶은 게 또 있다고 그래요. 네 분이 딱 1분씩만 꼭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거. 오늘 시간이 쫓겨서 못했는데 1분씩만 마지막 말씀하시고, 혹시 말씀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1분씩만 하시고 마치고 바로 기념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대로 하겠습니다. 저기 정찬민 후보님부터. 네. 자, 여기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잠깐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용인은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이 가까스로 이제 숨 고르기 들어갔는데 절대 다시 시장이 바뀐다든가 또 이제 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제가 연속성 있게 꾸준히 시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앞으로 4년만 더 요 스탠스로 가면은 용인은 어느 도시 부럽지 않은 아주 탄탄한 이런 용인시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많은 성원해 주셔서 그동안 불편을 참아주시고 채무제로 공단 유치, 산단 유치, 또 아이들 교육, 무려 아이들한테 교육비가 13배 증가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에 20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모든 미래를 위한 이런 사업이 척척 잘 이루어지니까 이런 이음새가 흔하지 않도록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아까 1조가 생긴다는 기분 좋다고 할 것 같았는데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용인은요, 발전해야 할 가능성이 무한히 있는데 그 잠재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비전 있는 시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흩어져 있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봄이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흩어져 있는 보물을 얘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저 있는 거 쓰겠다는 얘기죠. 저는 바로 흩어져 있는 그 구슬들을 꿰어서 저는 보물인 용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사람은 과거의 행적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구태여 길게 제 행적을 얘기한 것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국방만 빼놓고는 다 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외교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런 총역량을 꿰어서 우리 용인을 보물 용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번입니다. 네, 유영호 후보님. 민주평화당 4번 유영욱입니다. 오늘 백국기 후보님이 큰형님이시고 여기 김상국 후보님이 둘째 형님, 여기 정찬민 시장님 셋째 형님입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다 높은 위치에 계셔가지고 여러 경험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막내한테 양보도 할 때가 되지 않으셨나 싶어요. 셋째 형님이 계속 하시려고 그러는데 좀 양보하십시오. 60대 되셨습니다. 그 마음에 지나가면서 정치에 나오게 되면서까지 마음의 응어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응어리도 가지고 있고 우리 정찬민 시장님한테도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백군기 의원님 제가 보좌관으로 잠깐 모신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이 좀 있는데요. 오늘부로 모든 감정 응어리 다 벗어 던지고요. 진짜 형님들처럼 편안하게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또 도움받을 일 있으면 도움받고 그렇게 하면서 용인시 발전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민주평화당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용인의 위기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강력한 지도자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40년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국방만 한 사람이 뭘 알겠냐 하는 식의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국방에는 경제, 행정, 안전 다 포함됩니다. 먹고 살고 입히는 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한 행정 능력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 하는 역할도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방이라고 보면 큰 의미에서 그런 건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또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또 일정 네트워크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제 저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우리 현안 문제에 대한 것을 거의 일거에 해결 다 했습니다. 하여튼 안 되면 어디라도 뛰어가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